K 조이뉴스입니다. 전남의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 추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늦어도 11월 초쯤에는 추천 대학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영산강에 심각한 녹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학생들이 생태 환경을 살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선박 검사를 위한 통합 장비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잇따라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용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용역 기관인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은 늦어도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추천 대학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적부 판단을 해서 대학을 추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첫 단계인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학, 교육과 보건, 의료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 주영수 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한 뒤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설립 방식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도민공청회는 오는 7일 나주 등 중부권을 시작으로 8일 목포시, 9일 순천시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주요 목적도 도민들의 여러 의견을 풍부하게 받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응답을 좀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에 설립될 국립의대는 설립 방식위원회에서 의대 설립 방식을 결정하고 평가 기준을 만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 평가위원회가 최종 추천 대학을 결정해 전남도에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 타임라인으로는 한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조정될 수도 있겠으나. 또한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 번 정도 여유를 두고 추가 신청을 받은 뒤 그래도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 대학에 대해 적부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부, 적합한지 여부, 어쨌든 이제 꼭 한 개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대립하는 형국을 띠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공청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호남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영산강이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심각한 녹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영산강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산소 유입을 차단해 수생 동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녹조 현상으로 잇따른 폭염 속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영산강 곳곳은 녹조로 가득 뒤덮였습니다. 영산강의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50여 명의 초중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강의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 속에서 대탐사를 시작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생태와 환경 탐사는 물론 수질 검사도 실시한 학생들. 채취한 강물을 수질 검사 시료에 떨어뜨리자 순식간에 색이 혼탁해집니다. 결과는 나쁨 수준인 5등급. 식수는 물론 농업 용수로조차 사용이 부적절한 수준입니다. 강이 죽어가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이런 풍경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쓰레기도 잘 줍고 그런 활동을 잘 많이 해야 됐다는 걸 느꼈어요. 전문가들은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오염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숲과 공원의 조성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농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은
B점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 B점 오염원들을 차단하기 위한 수변 공원, 수변 숲을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이자 호남의 수원인 영산강에 잃어버린 맑은 빛을 되찾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모든 무선국에 대한 검사와 전자파 등의 전파 환경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벌써 50주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뉴스와 인물에서는 이상훈 원장과 함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벌써 50주년이 넘었는데 정확히는 52주년입니다. 예, 어떤 기관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파 환경 관리와 ICT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국가 주요 통신망과 인명 안전에 관련된 항공이나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전파 품질을 관리하며 네. 또한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선박 검사를 위한 통합 장비도 개발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하셨다고요? 네.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선박의 이 통신 장비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네. 모두 외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흥원은 국내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선박국 검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국산화했고요. 네. 더구나 이 장비들을 또 세대의 이 장비를 하나로 네. 통합시키면서 또 경량화를 시켰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수출도 저희가 좀 시도할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측정 장비의 해외 진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계신데 또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하면 또 챗 GPT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챗 GPT 업무 활용 가이드북을 또 제작해서 배포하셨다던데요. 네. 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챗GPT가 아시다시피 계속 거의 뭐 수개월마다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 버전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챗GPT-4o라고 하는 그런 예. 최신 기반의 이 챗GPT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정확성도 높이는 네. 그런 가이드 활용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뭐 방송통신 전파 진흥을 위한 네. 일들을 하시고 있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안전을 위한 전환 구조 연습기라든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과 또 장비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그다음에 생활의 편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항상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행복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방송과 뉴미디어 연구회와 목포 MBC가 함께하는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행 연구를 주제로 하는 특별 공동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목포 MBC 신사옥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디지털 5개 광고를 활용한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 전략과 도시재생, 전략 콘텐츠로서의 뉴스와 활용 등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언론과 지역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무안군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탱크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화된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청년 인구 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지역 산업체에 적합한 인력을 육성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사업단의 학예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목포 신안비치 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동신대와 청암대, 목포대 등 사업단의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전남교육발전특구와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추진 방안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목포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외가가 진도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무능을 심판하고 민주당과 민주세력의 집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조타수이자 총참모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한국섬진흥원을 방문해서 체계적인 연구 조사로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남 지역 풍수의 정비 사업을 지도 점검하고 행안부 유관기관 업무 현황을 살피고 있는 이 장관은 이날 목포 소재 한국섬진흥원을 처음으로 찾았으며 한국섬진흥원 출범 이후 그동안의 성과와 구축 사업 등을 점검했습니다. 목포시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숨은 고수를 찾아라 생활장애인대학 프로젝트로 지역 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같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으로 지역 문화 발전 선도도시임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이 내일부터 18일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임시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대형 슬라이드 2개와 풀장 3개를 갖춘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어제 한평 영광군 수협 지역 주민과 함께 보리새우 종자 300만 마리를 도내 주요 서식지에 방류했습니다. 보리새우 전국 생산량은 2016년 550여 톤에서 지난해 71톤까지 급감했으며 전남도 생산량 또한 2016년 59톤에서 지난해 14톤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 내일도 오후에 비슷한 양이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포와 전남권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목포의 아침 기온 2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와 신안 34도, 영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해남과 강진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선암단, 가거도의 낮 기온 33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30분입니다.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 숯가나.